어, 뭐 시장 상황이 매우 좋지 않아서 아주 짧게 코멘트 정도 남겨야겠다고 생각을 해서 영상을 찍는데요. 일단 뭐 상당히 오랫동안 뭐 한 달 넘게 뭐 길면 두 달 정도 이제 음, 결론적으로 이제 지수 추종 ETF는 하는 게 낫다고 이제 말씀드렸던 상황이죠. 그러니까 어찌되었든 지금 이런 결과가 터졌고 지금 많은 분들께서 너무 걱정이 많으실 테고 이게 밤에 잠이 안 오신 분도 많으실 테고 어떻게 보면 참 열심히 모아놓은 종잣돈 가지고 어떻게 해보려고 하는데 마음처럼 되지 않고 또, 어, 또 최근에 이제 시작하셨던 분들 같은 경우는 뭐 기대와 다른 현실 속에서 굉장히 좌절도 있을 수 있고 또 이제 국가적으로는 이제 국부 유출이라는 것도 있고 뭐 여러 가지가 겹쳐 있는데 그래서 지금 굉장히 어려운 이제 시기에 들어와 있어요. 굉장히 어려운 시기입니다. 시기이고 이제 결국 이제 관세라는 것으로 들어오면서 이제 보복 관세 문제 그리고 이제 반도체 같은 경우도 남아 있는 상황이고요. 그러니까 지금 결국 히토류 제재도 중국에서 들어오게 되고 이 자체가 어찌됐든 반도체 제조에는 매우 나쁜 영향을 미치게 되는 것이고 그러니까 결국 이제 미국에 있는 반도체 제조업체 같은 경우는 쉽지 않게 되겠죠.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도 그렇고 그리고 이제 반도체랑 좀 관계없는 쪽 있잖아요. 예를 들어 팔란티어 같은 경우는 이제 반도체랑은 좀 거리가 있고 이제 지금 민간 비즈니스로 넘어간 상황에서 무너지는 경우가 지금 발생하고 있는 건데 자 이런 정도의 시그널이라면 확실히 시장 자체가 지금 겨우 이제 다운되고 있는 상황이에요. 그래서 이런 상황에서 해야 될 기본적인 원칙은 뭐냐면은 기본적으로 누군가의 위기는 누군가의 기회가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공멸할 것 같은 위기 속에서 공멸을 해가잖아요. 근데 그 해가는 공멸 속에서 이제 누군가는 거기에서 희망을 이제 싹 틔울 수 있는 기회가 되는 것인데 이런 근본적인 이런 충격 하에서 새로운 이제 부가 탄생을 할 수 있는 건 맞아요. 그런데 이번 그 충격은 과거랑 좀 다른 것은 뭐냐면은 이제 첫 번째는 인위적인 요소에 의해서 발생된 인공 지진 같은 형태라는 것이고요. 관세론을 통해서. 이제 두 번째는 실제 우리가 증시를 복구하거나 미래에 대한 예상치를 복구하기 위해서는 그만큼의 유동성이 필요한 법이거든요. 그러면 그 유동성을 어디서 끌고 올 것이냐. 이 부분에 있어서 우리가 기본적으로 생각할 수 있는 거는 정부가 이제 빚을 내면서 그 돈 가지고서 수용제에 물을 넣어준 형태를 생각할 수가 있는데 지금 트럼프 행정부의 기본 기조는 긴축이에요. 긴축. 긴축이라는 거. 긴축이라는 것은 어찌됐든 정부발 유동성 유입이 기대되지 않은 부분이 있을 수가 있고 그리고 이제 부족한 부분은 이제 관세 소득으로 관세 수입으로 뭔가 대체해 가겠다 이런 논조라면 우리가 지금 어떤 그 인공 지진이 발생한 상태인데 그다음에 복구를 할 때 유동성을 크게 기대하기 어렵다는 얘기하고 비슷한 거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가장 좋은 거는 무엇인가 추락했을 때 그만큼 튀어오르는 탄성이 있으면 좋은 거잖아요. 그 탄성체라는 것이 유동성의 힘이에요. 마치 젤리랑 비슷한 거죠. 우리 탱탱볼 있잖아요. 그럼 되는 건데 이게 탱탱볼을 던진다고 던졌는데 이게 날개를 아니면 퍽 하고 깨질 거 아니에요. 그러면 이제 성격으로 봤을 때 지금 던지는 게 우리 탱탱볼이냐 날개랑 팍 던지는 거냐 봤을 때 일단은 여러분들께서 날개랑까지 말 못하겠지만 반수기 형태라고 보셔야 돼요. 그래서 탄성보다는 철푸덕 이렇게 될 확률이 좀 큰 상태거든요. 그래서 결국은 기회를 잡는 누군가는 이제 현금의 소중함을 이제 가지고 있어야 되는 것이고 언젠가 어떤 상황이 개선됐을 때 개인들이 제일 어이가 없는 상태는 결국 현금이 소진된 상황이에요. 그런 현금을 피눈물로 삼아서 결국 또다시 리드에 가는 누군가가 나오는 건 법이거든요. 그래서 지금 상황이 되게 좋지 않습니다. 상황이 좋지 않아요. 이거는 뭐 제 개인적으로는 제가 이제 할 수 있는 시그널을 드렸다고 생각을 하는데 어쨌든 안 좋은 상황이고 이 상황이 쉽게 개선될 상황은 아니에요. 일단은 이제 좀
슬픈 얘기지만 반대맵이라는 것이 이제 많이 나와야 될 상황에 처해야 되는 것이고요. 그리고 협상의 여지라는 것이 발생해야지 되고, 이제 협상이 들어간다는 소식도 있어야지 되는 거고, 그리고 이제 두 거인이죠. 이제 중국과 EU 측면에서 이제 보복 관세 문제들에 대해서 이게 과연 어느 정도로 정리가 될 것이냐. 이 부분이요. 그러니까 이런 부분에 대한 확증이 없을 경우에는 결국 미래 가치를 할인을 시켜놓고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결국 우리가 말하는 미래의 꿈이라는 것은 그 유동성. 정말 미래의 꿈이라는 건 우리가 50m 다이빙을 하겠다 이거예요. 기존에 10m 다이빙을 하다가 죽을 거 아니냐? 아니다. 보호장비 착용하면 된다. 어떻게 하냐고? 뭐 슈퍼맨 옷 입으면 된다. 개발 가능성이 있다. 이런 게 미래의 꿈이라는 거예요. 이걸 하기 위해서는 그만큼의 이제 유동성이 제공돼야지 어쨌든 바닥에 부딪혀 주지 않을 거라서 언제나 유동성이라는 게 가장 큰 문제가 되는데 결국 이 유동성에 깔딱고개가 지금 걸려 있어요. 어찌되었든. 이제 여러분들이 지금 찾아봐야 될 것들은 단기국채에 장기국채로 지원한 부분이에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 깔딱고개에 걸려 있는 상황에 인위적인 지진이 지금 발생한 상황이고 이런 인위적인 지진에서 이제 공급망 재배치라는 부분에 들어가야 되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과연 대안이 있는가에 대해서는 좀 미지수죠. 예를 들어 애플 같은 경우는 뭐 상파울로 쪽에서 이제 폭스콘 공장에서 애플을 좀 생산해 보겠다 이런 식으로도 나오는데 과연 급격한 증산이 가능한지 지금 재고는 어느 정도 남아 있는지 재고가 떨어지고 난 다음에 관세발 가격 인상은 어떻게 지금 소비자들은 받아들일 것인지 그에 따른 인플레이션 지표는 어떻게 나올 것인지 막 이런 것들이 다 지금 혼재되어 있는 상황이에요. 그러니까 마치 뭐 이런 그 약간 비빔밥이 비벼지는 그런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이게 고명도 올려줘야 되고 뭐 참깨도 올려줘야 되고 막 그런 상황인데 그 전에예요 지금. 그러니까 굉장히 지금 어디 보면 무질서한 상태죠. 다만 한 가지 중요한 것은 뭐냐면 어지럽다는 팩트예요. 매우 어지럽다예요. 뱅뱅 돌 정도예요. 그래서 여러분들께서 기본적으로 우리가 이제 개인들이 취해야 될 기본적으로 전략은 뭐냐면은 첫 번째는 뭐 실전으로 말한다면은 미국 증시가 반등하고 들어가도 늦지 않아요 개인들은. 그러니까 우리가 언제나 이런 생각을 하죠. 마지막에 내가 마지막 전사가 돼서 그 마지막에 10명을 해치우고 승리하는 마지막 전사가 되리라 라고 생각을 하지만 실제 10대 1로 붙게 되면요 곧바로 0.1초 정도에 사망하게 됩니다. 그게 현실이니까요. 자기의 꿈은 10명을 다 잡을 것 같지만 10명이 들어가고 던지면 아웃되는 거죠. 이제 이런 상황일 수 있어서 여러분께서 할 수 있는 것은 뭐냐면 첫 번째는 이 상황이 좀 진정돼야 되는 거고 진정돼야 되는 느낌이 느껴야 돼요. 개인은. 그러고 나서 무엇인가 시장이 반등한다는 느낌을 가지고 움직여도 개인들은 늦지 않고요. 무엇인가 1대 10의 전략 내가 그것에서 처절하게 승리를 거두리라 라고 말한 것은 뭐 증시로 말한다면 최저점을 해서 내가 진입하겠다 이런 얘기랑 비슷한 거잖아요. 근데 이거는 확률적으로 너무 떨어진 얘기고요. 지금은 어쨌든 반도체라는 관세패가 또 남아있기 때문에 여러분들께서 어찌됐든 첫째도 엔비디아, 둘째도 엔비디아, 세 번째도 엔비디아예요. 지금 우리가 AI 붐이 만들어진 근본적인 씨앗입니다. 씨앗. 여기서 줄기 나오고 씨앗 나오고 과실 나오고 잎 나오고 엽록소 나오고 다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결국 엔비디아가 계속 힘이 없다면은 개인들은 특히나 접근할 때 굉장히 조심을 해야 될 상황이에요. 해야 될 상황이고 시장이 반등하는 걸 보고 나서 들어가도 늦지도 않은 거고요. 그리고 이제 제일 이제 안타까운 상황은 현금이 이제 소진된 상황. 깨물어 치면은 이제 올인당해갖고 남들 플레이하는 거 옆에서 봐야 되는 상황이에요. 이제 이런 상황에 처하지 않도록 어찌됐든 우리가 뭐 짧게는 한 달 전, 그러니까 뭐 길게는 2달 정도 전부터 이제 상당 부분 예측할 수 있는 부분이었었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께서 이제 공개된 영상을 다시 확인을 하시면 제가 이제 그런 뉘앙스를 강하게 비쳤다는 걸 느끼실 거고요. 그래서 지금 중요한 건 뭐냐면 개인들이 현금을 좀 잘 확보하고 있는 상황이어야 됩니다. 확보해야 되는 상황이고 그리고 진입은 안 해도 돼요. 결국 투자는 안 해도 되는 거거든요. 근데 현금이 이제 모두 소진되면은 하고 싶어도 할 수가 없게 되는 거니까 이게 기본적으로 우리가 게임의 법칙이잖아요. 그래서 이제 이런 충격파가 계속 지속된다면 이제 부동산 쪽에 시차를 두고 이제 영향을 미칠 수가 있을 것인데 그 부분은 어떤 식으로 전개가 될 것이냐 이 부분도 정책적인 부분하고 부동산 집행자금이랑도 연결이 되겠죠. 그러면 정부 입장에서도 이제 부동산 충격이 갔을 때 어떤 식으로 움직일 수 있겠죠.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이런 부분도 다 맞물려 있는 부분들이에요. 그래서
어찌되었든 지금 우리가 지금 난처한 상황인데 뭐 엔화는 좀 비싸진다고 계속 생각을 조금 하실 필요가 있고, 그렇다고 일본은행이 당장 기준금리를 올리지는 않을 거예요. 그리고 지금 안전자산 회계라는 이 부분이 지금 물밑에서 움직이고 있으니까 여러분의 자금이 안전자산으로 가는 자금이 아니라면 일단은 조금 조심하면서 이제 좀 봄을 조금 즐기는 방향으로 이렇게 말하면 좀 뭐 지금 봄 나들이 하기 좋은 그런 꽃피는 시절이고, 뭐 목련이잖아요. 남해 피는 연꽃이죠. 물론 이제 우리가 보는 목련이라는 게 토종은 아니죠. 이제 중국산 제가 백목련으로 알고 있는데, 어찌됐든 뭐 남해 피는 연꽃도 좀 구경을 좀 하고, 좀 있으면 이제 뭐 수선화도 피고, 좀 더 지나면 이제 튤립도 피고요. 그 다음에 이제 벚꽃도 이제 우리를 맞이하는 거죠. 자, 이런 시기에 일단 그 긴장을 지나치게 하는 것보다도 이제 바깥 나들이도 조금 하시고요. 그리고 이제 현금을 좀 소중히 다루면서 이제 개인이 할 수 있는 최대의 무게는 이제 시간이라는 거잖아요. 기술적인 부분보다. 그래서 시간을 이제 내 편으로 삼아서 이제 좀 상황을 좀 지켜보셔야겠죠. 그래서 전체 이제 좀 진전된 상황이 될 때까지는 너무 열심히 이렇게 막 그 1대 10을 내가 싸워서 모두 제압하리라. 그러다가 이제 그 던져서 이제 날려버리거든요. 이런 게 현실이니까 여러분들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지금 그 낙담하신 분이 너무 많으실 거예요. 낙담하고 그다음에 절망스럽기도 하고 실제 이제 그 패닉에 빠지는 경우도 있을 테고, 이 앞이 잘 안 보이니까요, 상황이. 그러면 이제 상황이 어떻게 개선될 것이냐, 이런 것들이 많이 미지수로 남아 있어요. 우리뿐만 아니라 올가이 쫀주들도 비슷한 상황이겠죠, 지금. 그래서 지금 관세 협상의 여지가 어떻게 되느냐, 이 방향의 전환이 발생할 수 있는가, 뭐 반도체에 대한 부분은 유예가 될 수 있는 것이냐, 뭐 어쩌고 저쩌고, 그다음 이유는 지금 끝판왕으로 남아 있거든요. 이런 부분에 있어 갖고 어떤 식으로 보복 관세가 있을 수 있냐 없냐, 이런 부분 결국 이제 굴종이 되냐 안 되냐인데 쉽지는 않을 거예요. 자, 이런 게 결국 이제 시대의 흐름이기 때문에 좋았던 시절에 지금 이제 폭우가 쏟아지고 있습니다. 인공지능 때문에 인공지진이 터지고요. 그래서 다들 심란하실 거거든요. 굉장히 심란하실까봐. 여러분뿐 아니라 저 자신도 마찬가지입니다. 저도 한 개인으로서 이제 어려운 상황에서 저 자신한테 하는 말일 수도 있고 여러분에게 하는 수도 있는 말일 수도 있어요. 그래서 다들 일일비하면은 지금은 쉽지 않은 상황이거든요. 흐름을 봐야 돼요. 이 협상의 가능성은 어느 쪽 흐름으로 가고 있는지. 현재는 강대강입니다, 계속.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여러분들께서 이제 좀 보셔야 되고, 이제 결국 이제 인플레이션 지표가 실제 이제 10% 일반 관세는 들어왔어요. 그리고 이제 한 달쯤 지나게 되면 관세발 인플레이션 지표들이 약간씩 찍히기 시작하겠죠. 5월, 6월, 그러고 나서 장기국채 발행으로 들어가야 될 테고, 미 연준은 이 과정에서 시중 유동성 어떻게 결정할 건지, 그 다음에 인플레이션을 뭐 상대할 정도인지 아니면 지금 중과부적이라고 생각할 건지에 따라서 스탠스가 좀 바뀌게 될 거고, 지금 상황으로서는 일단 개인들이 한숨 돌릴 수 있는 거는 6월 달에 기준금리 인하는 확률은 상당히 높아지는 상황이에요. 인플레이션과 무관하게 지금. 그래서 우리가 지금 많은 이제 그 불확실성 속에 있는데요. 지금 우린 죽어 보이잖아요. 근데 이제 불확정성에 올리에 따르면 죽음 속에 삶이 있는 거니까. 뭐 지금 당장 뭐 상한 현실은 죽어 있더라도 현금을 손에 쥐고 있으면 절반은 살아 있는 거죠. 그러니까 그런 확률 싸움을 잘 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그 너무나 많이 힘드실 텐데요. 힘내라고 말을까지는 못하겠으나 일단은 조금 차분한 마음을 가질 필요는 있을 때인 것 같아요. 그건 내외환입니다 지금. 그래서 일단 이런 상태니까 정보를 보실 때도 지나치게 긍정적인 거, 또 지나치게 이제 부정적인 거가 아니라 현재 상황에 대한 그 인식, 철학으로 오면 인식론적 접근을 해야 돼요. 인식을 해야 됩니다 지금. 시공간의 프레임이 필요해요. 인식할 수 있는. 자, 이런 그 아주 짧은 메시지를 전하는 걸로 가름하고, 다들 그 봄에 지금 따뜻한 계절에 일단 꽃구경 좀 하실 수 있는 여유가 있길 바랍니다. 그래서 다들 다음에 혹시 너무 상황이 안 좋아지면 짧게 코멘트 하는 정도로 할게요. 빠이빠이.